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계속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저 이제 자신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모르는 일이다라고만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런 의도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악의적으로 편집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적어도 이 타이밍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철이니까 딱히 윤석열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들 그렇게 상대편 좀 악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 무의미한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해도 괜찮겠냐고 권유가 아니라 어떤 지시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이런 주고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상당히 실망스럽죠. 사실 검찰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일개 검사가 했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떤 사주를 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검찰 조사는 면밀하게 해서 무슨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되는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밝혀져가지고 국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열린 토론 오늘 주제는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 공개가 미치는 파장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함께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 통화 내용이 복원되어 그 일부가 음성으로까지 공개되면서 국회가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민주당은 녹취록을 통해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분명히 드러났고 고발사주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검찰과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매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녹취록을 통해서도 아직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와의 연계성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무엇인지, 또 공수처의 수사가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콩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논객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오늘 토론은 법률 전문가 네 분 모셨는데요. 먼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 재직하셨었죠. 오선희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 소속이십니다. 최단비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단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골 최진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자,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 이제 MBC에서 어제 PD수첩에서 방송이 됐고요. 음성까지 이제 일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은 나와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서 새롭게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과 최진영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우선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사실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것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은 윤 전 총장이
이런 이른바 고발사주라고 하는 이 사건의 배후가 아니냐, 뭐 맞느냐,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중요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의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극구 부인해 왔었었는데 사실 이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그 부인하는 상황에서의 좀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에서 좀 답변을 하고 김웅 의원 측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이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졌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검찰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과연 적당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언유착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작년에 있었던 3월 31일 그 보도 그것과 사실은 연결해가지고 이 사건이 터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논쟁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왔다 안 나왔다 가지고 싸웠는데 일단 나온 거는 맞고 그렇죠. 다만 그게 어떤 의미냐는 이제 좀 더 맥락적인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검언유착 보도에서 연관된 사건으로 이게 이제 파악이 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자,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제목이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사실 고발장은 나왔지만 그게 고발이 됐는지 여부가 애매하다가 뭐 고발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사주 의혹인데 그럼 사주가 뭐냐? 결국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가족들과 관련되는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야당 측에 뒤에서 공작을 해서 야당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그 의혹은 여전히 의혹일 뿐인 것이지 얘기하는 녹취록에서 3번 정도의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증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웅변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그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고발장이 있으니까 이게 유문 후보자와 관련된 것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녹취록 아무리 봐도 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채널A와 관련된 얘기 아니면 버닝썬과 관련된 얘기만 주구장창 있는 것이지 거기에 윤석열 그 전 총장의 가족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또 하나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마치 대통령이 얘기하면 착착착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고 하면은 그게 착착착착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이번에 전체 내용을 봤을 때나 아니면 그 맥락을 봤을 때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한 의혹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직권과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법률가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검사가 고발을 그 장을 만들어 넣어서 그게 결국 현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것인데 검사가 고소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고소장을 작성해 가지고 접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이것이 정치적 공방은 될지언정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기 자체가 어렵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그 지사 캠프에 있는 현근택 대변인이 얘기했는 얘기일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의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 변호사님 저희 단골이신데 갑자기 불려 나오죠. 좋네요. 예, 그 부분은 뭐 다른 분의 얘기니까 일단 제하도록 하고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아마도 하시리라고 기대했던 이야기에 3분의 1을 하신 것 같아서 이제 갈까요? 예, 나중에 3분의 1만 나중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단비 변호사님께 바로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윤 캠프에 이제 속해 계시기도 하니까 그 위원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오히려 반증한 것이다. 네. 방금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없다고 해서 반증된 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일단 이제 이 캠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장 강하게 증거로 내밀었던 게 조성은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을 조성은 씨가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녹취록 안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있다. 거론이 되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녹취록에 이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건 얘기를 합니다. 채널A 사건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정치적인 의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채널A 사건이 윤석열 죽이기의 일환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사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성은 씨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우리 김웅 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서 윤석열 흔들기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경 수사권이나 채널A 같은 그 당시에 이러한 굉장히 이제 시적절했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가장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윤석열 후보 관련된 건지 다 아시겠지만 조성은 씨가 이 고발장을 가져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로 그냥 접수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거 가져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랬더니 김웅 의원이 가져가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내가 가져가면 내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주한 걸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는 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녹취록 안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시켰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측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조성은 씨가 내민 녹취록에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더욱더 없다라고 이제까지 주장한 것에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분 말씀을 듣긴 했는데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있다를 입증을 하는 수준은 아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반증하는 것이라는 적극적 주장은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세 가지 이유를 다 얘기를 하셔도 아직 안 드러난 것이다 정도까지 이해가 가는데요. 오선희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을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할 때 딱 한 가지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이 녹취록의 공개는 이제까지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말들 또는 김웅 의원이 말을 했던 말들이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를 확인하는 결과는 첫 번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궁금해지는 거죠. 검찰에서 근무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눠놓고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주제와 상황을 리드하는 사람이 김웅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저만 해도 매일매일 수십 통 전화하면 기억을 못하죠. 뭐 대략 했는지 말았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은 굉장히 독특하고 예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평상적으로 안부 인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김웅 의원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이제까지 이렇게 그런 공적인 인물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대화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시켰어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채널 A에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 관련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고 그 고발장의 내용을 갖다 붙여보면 그 고발장의 내용이 공공에 관련한 무슨 공직자의 뇌물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고발장의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개인적인 고발장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두 가지를 합해보면 그 배우에 관련돼서 굉장히 합리적인 연결선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손중성 검사, 김웅 의원의 관계 그리고 손중성 검사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징계에 관련한 판결에도 나왔지만 손중성 검사가 이제까지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놓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연결선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김웅 의원의 표현들이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다 저희 또는 우리.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방식이 뒤에 제3자가 있었다는 거는 너무 명확한 표현들이어서 이 제3자가 그러면 누구이고 이걸 전달한 행위가 한 사람은 조금 손중성 검사라는 얘기는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이 손중성 검사가 그러면 과연 이걸 개인적으로 이거 할 일이냐 검사니까요. 검사가 개인적으로 할 일인지 아닌지
대한 판단을 종합해 보면 지금에 나오는 얘기가 단순히 풍문에 가까운 의혹인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의혹인 건지는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지사 그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 씨 뭐 관련이나 정영학 회계사가 냈던 그 녹취록에 보면 뭐 그분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계속해서 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뭐 이재명 지사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이 사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이 대화 녹취록에서는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오는 데다가 이러한 고발장이 작성되게 된 이유 그리고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윤석열 총장을 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발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최단비 변호사는 윤석열 죽이기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뭐 검언주의 뭐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윤석열을 흔들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작성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그 점이 저희는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맞추어서 기획해서 이걸 굳이 중앙지검에 내면 안 되고 어디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낼 수밖에 없었겠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이고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라고 하는 그 검찰을 오래 몸담고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바로 그분이 자신의 그 소속 집단이라고 계속 생각했던 그 집단의 수장인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쟁점을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3개 정도로 쟁점이 지금 요약이 되는데 일단 한 가지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투었던 두 주체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에서 누가 더 지금까지 사실에 가까운 말, 사실에 근거한 말을 했느냐는 일단 김웅 의원이 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김웅 의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이제 볼 거냐라는 문제가 한 가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 총장하고에 관련된 문제인데 채널A 사건 등을 언급한 게 그냥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사회에 언급된 것들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고발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맥락은 충분히 윤 총장과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인물 간의 연관관계. 권준성 그다음에 손준성이죠. 권순일 손준성으로 이어지는 인물 간의 연관관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명령 라인에서 회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제 두 개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3개인데 2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김웅 의원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죠.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결국 김웅 의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들은 계속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까지 이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느냐. 최준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 조성은이 맞느냐, 김웅이 맞느냐. 녹취록을 봤을 때는 결국 기억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납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법조인이었던 그 법조인인 김웅 현 의원이 그 부분을 1년도 채 안 된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처음 반응과 진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김웅 그 의원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공개된 녹취록이 100%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정당함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형사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게 마치 예전에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압수수색했을 때 끝까지 그 증거 능력을 물고 늘었듯이 그 내용이 형사적인 어떤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그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뭐 지금 뭐 공수처에서 나갔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포렌식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내용 자체의 조작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편집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김웅 의원의 진술과는 사뭇 다르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이 100% 김웅 의원의 그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했듯이 윤 총장이 그렇다고 하면 한마디로 제일 이익 보는 사람이 시킨 사람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는데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저도 공감합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그때 출마하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현직 검사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그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검경 사건 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것을 이제 그 저항하는데 가장 수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취지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권에 있어서 사실 저희 그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요즘 사실 예전에 비해서 수사권이 그 어떤 검찰, 경찰 그 공수처로 나뉜 게 정말 머리가 아픈데요. 예. 그 취지가 뭐냐면은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현행 그 사법 체계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김웅 검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그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발로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충정의 발로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그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개인적인 커넥션과는 다른 차원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결론적으로 했을 때의 그 어떤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것만 가지고 이게 윤석열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현저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그럼 여기 이 부분은 오선임 변호사님 먼저 말씀 반론 듣고 최다빈 변호사님 갈게요. 일단 디지털 증거는 포렌식 과정에서 무결성이 증명이 되면 증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그건 수사 과정에서 아주 명백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당시에 만약에 이 고발장의 내용을 윤석열 후보님이나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고소하기에는 그 당시 지위나 상황에 비추어서 부담스러우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검찰에 직접 나서 인지한다? 근데 이 녹취록에도 인지라는 표현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인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문제 제기하고 수사를 하고 싶을 때 방법이 우리나라 인지 또는 고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고소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인지하기도 어려운 사건에서 제3자가 고발해서 모양새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수사할 수 있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 역시 이익의 귀속 주체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이런 명예훼손류의 범죄는 개인의,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상관없이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 누군가 욕한다고 혼자서 막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혼자서 고발한다? 그럼 노영희 변호사님 되게 황당하겠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자여서 자기가 조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의 내용에 비추어도 당사자들과 적당히 논의가 되지 않고는 흐르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 또 하나는 아까 이게 무슨 죄냐 직권남용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직권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주목했던 거는 실명 판결문인데 다들 변호사시니까 실명 판결문을 외부로 돌리는 일은 안 됩니다. 안 되는 불법이고 그러니까 범죄고요. 이거를 만약에 진짜 검사가 검색해서 외부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했다는 거는 직무유기를 떠나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측면에서의 범죄 구성 요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신 거예요. 다시 이제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실명이랑 주민등록번호. 근데 그거는 사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찾으려면 벌써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걸 범죄 혐의로 잡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이제 앞서서 노영희 변호사님과 오선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 부분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중간에 채널 A 사건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사건에서 윤석열이 언급된 이유가 고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런 게 언급됐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녹취록이 두 개예요. 하나는 8분이 넘고 하나는 7분이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고발장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김웅 의원은 후보였고 조성은 씨는 그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처음에 이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 아시지만 선거할 때에는 고발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그 지역 후보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발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본인은 다 당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사안에서
조성은 그 선대위 부위원장이랑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단순히 뭐 채널A 사건이라든지 검경 사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버닝썬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시끄러운 모든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화가 오선희 변호사님이나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한 목적이 채널A나 이러한 검경 수사권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냐. 저는 일단 그 전제가 조금 불분명하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익의 귀속 주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익의 귀속 주체가 왜 반드시 윤석열 총장으로 가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린 이때가 선거였어요. 선거였고 이 고발장의 피고발인이 누구냐면 지금 최강욱 의원이랑 유시민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선거를 할 때 최강욱 후보 유시민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아픈 부분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공격을 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면 결국은 선대위라든지 당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것 영향으로 하나를 하는 거지. 이것의 유일한 귀속 주체가 윤석열 후보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좀 의구심이 그러니까 유일하다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윤석열이 시키는 것처럼 되니까가 굳이 나온 이유는 뭘까가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예, 은호영희 변호사님. 뭐 이익의 귀속 주체가 유일하게 윤석열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리 아무도 네, 그쪽으로 귀속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대체로 그분에게 유리하게 혹은 그분을 위하여 작성되는 모양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관계겠죠. 네.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그 큰 사건은 실제로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겨냥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런 식의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또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다. 예. 그 얘기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게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형식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리 그건 논의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버닝썬 사건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굳이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관없을 거다 주장하는데요. 버닝썬 사건은 당시에 검사하고 검찰과 경찰이 싸우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던 윤 전 총장이나 검찰 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면 초과에 놓여있던 이 검찰 조직 라인, 특히 그 수장에 있는 윤 총장 그리고 그 밑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 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 고발장에서 내용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정말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이고 특히 검언유착 보도가 3월 31일 날 저녁에 MBC를 통해서 나오면서 수세에 몰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의 패가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그 내용도 보게 되면 그 이동재 기자가 사실은 뭐 나중에 뭐 그런 수를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동훈 검사장의 대역을 시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으로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막 그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요. 이런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근데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김웅 의원이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A는 B다. 이건 100% 뭐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안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 아까까지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최종현 변호사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약간 이동해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여기서 머물면 안 되니까. 그럼 일단 윤 총장과의 관련성 여부는 좀 더 이제 약간 더 뒤로 판단들이 좀 다르시니까 하고 인적인 연관관계로 하고 검찰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한 듯한 흔적. 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라든가 저희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이제 검찰이라고 직접 언급은 안 돼 있고 당연히 뭐 윤 총장이라고 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누구냐? 그럼 검찰의 개입의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냐? 여기에 이제 인적으로 연결된 게 이제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입건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죠. 이게 지금 권수정 전 대변인이 이제 추가로 입건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검찰하고의 관련성까지 상당히 염두에 둔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녹취록을 보면은 그 뭐 저희, 우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이런 건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보이는 건 같습니다만 그것이 검찰을 지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김웅 검사는 김웅 후보였죠. 김웅 의원은 이미 옷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선거 캠프라든가 본인 캠프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의 힘 쪽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란 거 내지 저희란 거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랄까 자기 스스로를 약간 겸양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검찰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대검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직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더니만 실제로 지금 송 검사가 고소장을 작성했는 것이 확인되냐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텔레그램이나 이 내용이 조작된 건 아니라는 정도를 확인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해 가지고 현직 검사와 직접 관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그러니까 같은 저희나 경우에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반론을 듣겠습니다만 네. 대검이나 이런 걸 언급해서 그쪽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셔야 결국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관으로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연락을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전관이기 때문에 얘기는 해주겠다. 그렇죠. 그 그런 취지에서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 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전화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 것은 김웅 의원이 현장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 적이 없고 실제로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해해서 할 수가 있다고 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입건을 했네 뭐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결국 관련성이 검찰과 있다는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의혹은 나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검찰에서 작성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서 다른 캠프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오선희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안대용 변호사. 이게 누구랑 누가 얘기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김웅 의원이 같은 당 소속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보면 같은 당 소속,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가 아니고 너와 다른 우리가 있어요. 대화 자체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와 다른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를 포함한 저희가 누굴까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에다가 고발장의 내용과 형식을 볼 필요도 있어요. 다들 변호사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고발장은 공소사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잘 정돈된 고소장이고 검사들이 쓰는 양식. 누군가 검사 또는 검찰 출신 또는 아니면 굉장히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작성하기 힘든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더군다나 변호사들은 다 같이 그러시겠지만 고발장 쓸 때 반말로 잘 쓰지 않는데 반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건 검사들의 습관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해보고 또 하나는 손준성 보냄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손준성 검사 직접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장급이고 검찰 안에서 차장급이 이런 실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드를 쳐야 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작성했다는 워드를 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 컴퓨터가 확인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직접 작성이 없다고 해서 안 했다는 증거는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김웅 의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김웅 의원이 우리와 저희를 조성은 씨와 상관없는 집단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거를 받아서 주고 또 하나 표현에 처음에 남부지검 얘기했다가 대검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희 고발장 낼 때 저희 실무를 생각해 보면 남부지검은 여의도 관할이어서 생각을 하고 대검에 낼 때는 좀 큰 사건 퍼포먼스하기 좋을 때는 대검으로 고르고 중앙은 중요 사건 또 잘 수사하러 갈 때 중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어디가 모양새가 좋고 어디가 프레임이 좋은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이 프레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디가 더 안전한가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매우 검사가 하는 식의 고민의 방식이고 이 주어가 전달의 용어 뭐한대요 거기 어떡하거든요. 그쪽에서 이런 표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고발장을 작성할 그리고 이 정보들을 취합할 다른 조성은 씨와 무관한 다른 집단에 대한 얘기는 너무 명백해서 그러면 이게 검찰이냐 아니냐 검찰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적어도 손준성 검사 부분까지 붙여놓고 보면 개입 안 하기가 굉장히 연결 안 하기가 오히려 곤란한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럼 정리를 다시 좀 해서 다시 넘겨드릴게요. 결국 지금 녹취록 안에 나오는 내용 안에서 두 가지 근거, 바깥에서의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녹취록 안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같은 국민의힘으로서의 우리는 될 리가 없을 것 같다. 적어도 같은 야당으로서의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고, 대검에 관련된 언급이나 고발의 어떤 형식에 대한 언급들은 그쪽이라는 표현에도 나왔지만 검찰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녹취록 외부에서는 기존에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든가 고발장의 작성 양식이라든가 이미 나왔던 증거하고 연관시켜 봤을 때 그 주체가 검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검찰 관련 얘기를 먼저 하면서 앵커님께서 이제 권순정 그 당시 이제 대변인이죠. 입건됐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입건은요 검찰에서 이 공공수사 일부에서 최강욱 대표랑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소를 했어요. 네. 고소를 했으니까 입건이 됐죠. 그리고 공수처를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뭐 증거가 생겼다거나 혐의가 생겨서 입건을 했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아직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새로 입건됐기 때문에 검찰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좀 비약이 있고요. 뭐 실제로 드러난 사실에는 공수처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죠.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입건을 하고 이첩을 했기 때문에 입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식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저희라고 하는 게 이제 캠프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고발장은 법률지원팀에서 작성을 해요. 법률지원단은 검사, 뭐 변호사, 판사 출신들이 계시는 부분이고 여기는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잖아요. 조성은은. 네. 그러면 고발장은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는 보통은 이 고발장을 작성한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원래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라서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캠프 소속이라. 그래서 이제 오상현 변호사님이 그거는 국민의힘 이외 다른이라고 하는데 캠프에서는 서로 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는 법조인 출신의 사람들이 그걸 작성을 하니까 고발장은 검사 출신이 했겠죠. 그러니까 형식이 검찰 출신인 거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검찰과 관련이 있다면 처음에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은 온 국민이 알았어요. 매일매일 TV를 틀면 중앙지검에서는 뭐 이 야당과 관련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 이게 TV만 틀면 나오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검사가 생각한다기보다 그 당시에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선대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 고발장을 내는 게 퍼포먼스가 좋을 것인가. 그래서 대검 얘기가 나오고 남부지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남부지검에 내라고 그들이 얘기했다고 오수정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남부지검에 안 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켰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대검에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본인들에게 불리한 걸 왜 대검에 제출하기로 했을까요? 일단 그것도 이상하고 처음에 김호 의원 노출을 보면 김호 의원이 대검 가서 그러면 총무과에 내라고 해요. 그냥 고발장 총무과에 내서 했더니 자기가 조성은 씨가 자기가 예전에 딴 사건 고발했는데 그때 보니까 뭐 대검에 가가지고 대변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다 퍼포먼스도 있어 보이고 뒤에 현수막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연락을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모든 걸 얘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검찰과 조직적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결과가 너무 미약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까지 드릴게요. 1부 마치기 전에. 고발장 대검에 냈습니다. 김용 의원이 고발장은 대검에 내랍니다. 이렇게 말했고 고발장은 정말로 대검에 접수가 됐다는 거. 또 하나 권순정 전 대변인은 그냥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입건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31일에 MBC가 유시민 비위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서 검언 유착을 처음 보도한 이후에 이걸 전후로 해서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11번 통화했다 이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날 바로 그날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 그리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53회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에 권순정 대변인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하는 바로 모양새에 있는 그날. 그리고 보도 다음 날인 4월 1일에도 또 그 다음인 4월 2일에도 윤 총장하고 한 검사장 간의 대화와 뭐 카톡 뭐 통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순정 대변인을 뭐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치면 왜 고발했을까 근거가 있는 거지 무조건 그냥 고발했으니까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입건이 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뭐 검찰인지 아닌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처음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먼저 접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넘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당시 4월 달에 손준성 검사가 밑에 있던 파견 검사 A라는 사람하고 압수수색 하면서 다 정리를 해봤더니 손준성 검사가 쓴 건 당연히 아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런데 그 밑에는 A 파견 검사가 쓴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어쨌든 간에 이 작성에 관여한 것은 맞다라는 것을 결론을 달아가지고 공수처를 넘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론 100%는 확인이 안 됐죠. 재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100% 됐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를 한 과정이나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70-80% 이상은 검사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는 확인을 해서 넘겼다. 왜냐하면 검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에게 넘길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넘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 처음에 조사하고 수사한 그 내용까지가 우리가 뭐 없는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온 것처럼 말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일단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2부에서 뭐 이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청취자 문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 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정인희님, 제발 정치인들이 정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랄 것 없이 다들 진실과는 거리가 먼 소리만 하는 것 같네요. 0458님,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니까 검찰이 날고기는 게 아닐까요? 4352님, 착한 검사 출신인 줄만 알았던 국회의원 김웅, 불과 몇 달 전의 일은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실망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5508님, 검찰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고발 사주까지 했다는 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 사안은 철저히 수사해서 확실히 책임자를 가려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5439님, 무슨 사건에 연루되면 휴대폰은 버리되 혹시 빼앗기더라도 비밀번호를 풀지 말아야 하며 불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된다는 걸 법률가와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0023님, 이 나라 지도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앞으로 사실이 맞다 아니다로 세월을 보내게 되겠죠? 앞으로 우리 정치 갈 길이 참 멉니다. 품격 있는 정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 공개와 대선 종국에 미칠 파장을 두고 최진영 변호사, 오선희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김웅 의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국회 안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커진 정도이긴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웅 의원 그리고 정점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요구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동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체포 동의안을 내겠다. 체포 동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먼저 좀 들어보죠. 이게 징계할 거라고 했으면은 위안부 할머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벌써 옷 벗어야 됐고 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 옷 벗어야 됩니다.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적 책임에 대한 공방은 여당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시계를 돌려서 여야가 바뀐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걸 해서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 징계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그게 그 야당 탄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본인 스스로 어떤 자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것은 변론으로 현 상황 속에서 특히 여소 야대 거의 헌법
바꾸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제명하겠다, 뭐 그 체포동의 나오면 그거에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야당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 현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기소된 것도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봤을 때의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 속에서 이런 얘기가 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대 야당이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문제는 뭔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네요. 류영희 변호사님.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김웅 의원이 피해자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검사가 국회의원,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자와 같이 야합을 해서 국기를 문란하고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그 부분이 사실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꾸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이분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지금 위반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징계를 요청하는 쪽의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게다가 지금 좀 전에 최진임 의원에서 정치적 불체포 특권 얘기하시는데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그런 소수의 힘 없는 그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더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건지를. 벌써 그것도 한 달 반 정도 지난 걸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식사 한번 하고 끝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를 좀 보이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런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왜 갑자기 뭐 윤명원이나 뭐 조국 교수나 이런 사람들 연결시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이분 뭐 다른 두 분들도 이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당 차원의 얘기를 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직접 질문은 안 드렸는데 함께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김웅 의원 자체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감을 이유로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국감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이거를 너더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어해 주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이 김웅 의원의 이런 행보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최단비 변호사님 의견 한번 여쭤보죠. 네, 일단 그 김웅 의원이 국감 때문에 26일까지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조속히 협조하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김웅 의원도 제가 그냥 뭐 들은 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이거 26일이 뭐 너무 늦은 건 또 아니니까 일단 국감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속히 수사를 받는 게 당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빨리 공수처가 이걸 수사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명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이유가 국회의원이 내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 품위유지를 의무를 위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웅 의원이 제명까지 받을 정도의 그런 품위유지 위반이 거짓말인가 좀 거기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웅 의원이 26일까지 미뤄달라고 했지 안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면책특권 뒤에 숨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자신의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일반인도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고 압수수색까지 받았으면 체포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체포 동의안까지 한다는 건 저는 좀 너무 정치적인 그러한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이 이제 공수처에게 얘기를 한 거죠.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노영 변호사님은 진상조사 이제 국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국힘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진상조사보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조사해봤자 뭘 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수사거든요.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내야죠. 그거는 국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김웅 의원이 이때까지 안 나오는데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빨리 부르고 김웅 의원 26일이면 이제 5일 남았거든요. 그럼 5일 있다가 또 불러서 빨리 속도를 내면 되고요. 저는 빨리 속도를 내는 게 국힘에도 그리고 저희 캠프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우리들이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달라고 말을 한 거였죠. 예, 제가 뭐 그 공수처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수사가 될 내용과 조사로서 또 밝힐 내용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 주체를 아직까지 못 밝히는 게 좀 약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정식 의원실에서 어떻게 이걸 입수했냐. 사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밝힌 게 제일 빠르고 좋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등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걸 왜 안 밝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정정식 의원 그 사무실도 압색됐거든요. 그러니까 압색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먼저 말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방어권 보장도 해줘야죠. 지금 벌써 방어권 보장 엄청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 논의에서 김웅 의원과 그다음에 당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세 가지가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당이 아니라서 모르겠고 이제 캠프 입장은 이렇다. 의원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니까. 약간 좀 돌리고 있는 중이죠. 그 부분 감안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체포동의안까지 갈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체포동의안 얘기는 그렇다면 그렇겠다의 문제여서 저희가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공수처 좀 전 뉴스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평검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거는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렀을 거라서요. 이제 수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게 정치 공세인지 아닌지 저야 그 부분에는 너무 비전문가여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검찰에서 근무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 나와서 검찰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게 맨날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서 월급을 받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나의 사랑하고 아끼는 동료들이 있는 곳이어서 이 조직이 사실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게 저의 마음인데, 근데 이거를 보면 김웅 의원이 하는 태도가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적어도 검사로서 20년을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너무 아니란 기대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지금의 입장과 달리 우리 국가 이 일은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거든요. 검찰이 이 일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검찰이라는 국가 기관이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다, 또는 어떤 특정 사건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려 했다는 것 자체로 검찰이 가장 중요한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이런 일이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저라고 해도 검찰 가서 수사받지 않을 거고요. 검사가 뭐라고 하는 말은 너 돈 받았지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 님께서 내가 검사로서 살았던, 법조인으로서 살았던, 아니면 우리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지금의 역할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순간에는 거짓말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 그 선은 좀 넘어서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나가서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드러날 것이냐라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선거 때가 아니라면 또 어떤 의미가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수사가 빠르든 늦든 간에 대선과의 연관성 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고, 수사 주체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캠프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문제 아니다, 우리는 당당하다, 아마 이런 입장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 최다민 변호사님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이제 조속히 해달라 이렇게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만 이제 캠프 측에서 얘기를 하기로 이게 지금 좀 시기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성은 씨가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제 포렌식을 했고요. 포렌식을 하고 나서 이제 MBC에서 보도를 할 때가 지금 이제 경선 막바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 같은 것들을 이제 불리한 시기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터트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수사를 제대로 빨리 하고 저희는 김웅 의원의 입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김웅 의원이랑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촉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김웅 의원이 이제 그러는지 이제 저희는 정말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경선이 막바지에 있을 때 터뜨렸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혹이 있지만 저희는 뭐 경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선거 일정에는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타이밍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뭐 이번에 터진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이번에 11월 5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4명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타임에 터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터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어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오는 와중에 핸드폰 조성은 씨가 냈던 핸드폰에 있는 그 내용이 포렌식이 돼서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뭐 만약에 지금 최단비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타이밍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타이밍을 통해서 이득을 볼 사람은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그럼 기획해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이 문제를 정치적인 탄압이나 정치적인 공작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 모양새가 사실은 저는 더 불쾌하다. 근데 잠깐 여기서 제 말에 오해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타이밍 이사라는 건 홍준표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한 적이 없죠. 이건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생각이시고 한 적이 없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후보가 윤석열 후보일 수 있으니까 이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저희 이 국힘에서의 다른 뭐 후보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공작 말씀드리고 가능성을 싶습니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공작할 수 있는 주체가 여러 명이라는 거고 그래서 야당 탄압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잠깐만요. 말이 지금 끊겨서 제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뭐 윤석열 후보가 제일 뭐 어려운 상대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랬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본선으로 나와서 같이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덮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고 이 사건은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검사가 특히 공익의 대변자라는 그런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던 검찰총장 측이니까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진실을 좀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가장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그 증거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바로 이 녹취록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 그 조성은 씨가 그 하면서 본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 공수처에 직접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부 요청을 했을 때 가환부를 했단 말이에요. 오 변호사님 그 검찰에 계실 때 제가 알기로 참고로 오 변호사님이 그 2015년에 그 대한변협에서 선정한 우수 검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근데 그 일단 냈는 거 수사 기밀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냈는 거를 그냥 환부해 준다? 저는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럼 디지털 증거를 잘 모르셔서 지금 하는 말씀 같은데요? 항상 디지털 증거 틀려요. 그건. 성범죄에 이용한 도구인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자료 내서 포렌식에 대해서 이미징이 다 떼어주면 핸드폰 자체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자들이 공수처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을 때 수사 보안과 관련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이 그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그 어떤 다른 어떤 그 정치적 맥락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 측면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의혹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종 경선 결과를 앞둔 바로 이 시점에서 나왔던 것이 결국 그런 부분이 어떤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검찰하고 관련해서 얘기해 주셔서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왜 다시 돌려줬어? 그다음에 수사 보완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이제 지금 주장이신 거잖아요. 예, 오선임 변호사 말씀 주시죠. 일단 저는 항상 이제 법이나 사법체계가 원칙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휴대전화로 범죄의 도구, 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면 이거는 이제 몰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돌려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제3자 또는 피해자 참고인의 휴대전화고 증거로서 이제 디지털 증거가 이미징 이미 확보했기 작업을 때문에. 해서
떠서 이제 무결성이 확보된 증거가 파일이 생기면 이거는 당사자가 달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안 주겠다고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네. 당사자에 물론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 양해를 구하지만 당사자가 계속 달라고 하는 한 갖고 뭐 줘야죠. 어떡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원론적으로 오히려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전또 진짜 공수처에서 잘 밝혔으면 좋겠고 검찰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정말 안 개입돼서 이 검찰이 이 의혹을 벗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개입돼 있다면 책임을 져야 검찰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책임질 그 문제는 너무 명확해서 이거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수사가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이 수사가 잘 되는 건 너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이제 포렌식 한 다음에 내용이 녹취록 같은 것들이 이제 유출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휴대폰을 돌려줌으로 해서 사실상 그 내용이 외부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수사 정보의 가장 중요한 수사 정보인데 그걸 돌려줌으로써 수사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까지 이미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외부로 나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두고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에 제공되거나 아니면 피해자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그 외부에 공개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이 나가면은 그게 그 파일이 공수처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조성은 씨를 통해서건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줬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조성은 씨가 핸드폰의 소유자이고 그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통화 속에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의 공수처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공수처가 직접 그걸 갖다 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심지어는 저는 이게 공수처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방어권만 더 이렇게 크게 내주니까. 제 생각에 만약에 제가 이런 사건 조사받고 있으면 이렇게 공개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미리 알면 대비를 미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곤란한 느낌이 있을 거라는 적어도 수사기관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지금 최진희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이 유출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볼 만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제 조성은 씨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여기까지가 제 정리이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MBC 보도가 달랐고 KBS 보도가 달랐고 SBS 보도가 달랐고 CBS 보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론들도 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퍼져오던 취재 방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언론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이런 보도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게 만약에 선거 시기가 아니고 만약에 하필 또 유력 대선 후보인 야당의 대선 후보인 윤 총장과의 관련성 문제가 안 나왔다면 또는 이제 그 의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검찰기관이 자신의 공권력을 이상한 데 쓰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로 판단이 됐을 텐데 과하게 이제 정치화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보도 양식도 정파적인 보도 양식이 됐고 당들도 이제 결국에는 후보를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되면서 결국 문제의 중요한 요점인 이 검찰의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좀 놓쳐가고 있는 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서 한 1분 남짓하게 과연 이 검찰의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빨리 종결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주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거꾸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최단비 변호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검찰의 문제를 지적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검찰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에서 검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문제를 사실로 확인해달란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검찰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보시는지라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죠, 제대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디까지가 고발장은 누가 작성을 했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 전에도 A 검사가 있다는데 사실 그 A 검사에 대한 입건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고발장을 작성을 했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후에 주체가 있으며 정말 사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검찰의 사유가 있었는지 밝혀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고발사주라고 하는데 또 저희 TF에서는 이걸 제보사주라고도 하거든요. 이 제보사주와 관련되어서는 저는 그냥 이제 윤 총장이 간담회 했을 때 그때 기자회견 했을 때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아까 이제 중간에서도 이제 시청자분이 하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의혹을 만들어서 이렇게 언제까지 정치적인 선거에서 정치적인 이런 다툼을 할 것이냐. 있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러한 그 정치 공작은 좀 이제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약간 남았어요. 최다임 변호사님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부분에서 중요한 이 사안 자체 고발 사주가 됐건 제보 사주가 됐건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오선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검찰의 사유화가 됐고 고발을 해서 이것이 정치에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정말 큰 사건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떠한 증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녹취록을 열어봤더니 없죠.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선희 변호사님. 저는 오히려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구성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100개짜리 블럭을 맞춰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보통 변호사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입증이 된 상황은 80개 정도 모였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 나올 때는 한 50개 모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은 녹취록의 내용, 문맥, 대화의 과정, 그리고 대화의 주체, 그리고 그거 지금 실명 판결문의 존재, 나머지 사진 파일들, 고발장 이 모든 텔레그램의 내용까지 전부 다 종합하면 이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검찰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실체 판결에 대해서 공수처가 저도 사실 최단비 변호사님과 결론이 같아요.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를 하고 빨리 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정치적 영향과 상관없이 우리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이른바 검찰의 고소 대리가 있었느냐 또 윤 총장의 그거에 대한 관여가 있었냐 두 개 아닙니까? 이 부분 압수수색 많이 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하는 첫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올해 내로 대선 전까지 빨리 밝히는 것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가장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김웅 검사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수사 참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실 거죠. 저도 아직까지 검찰이 직접 그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나아가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윤 총장의 관여 여부 사주에 있는지 여부 이 부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여 있는 바가 없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명확하게 깔끔하게 해줘서 이 그 대선 전국에 영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 부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플러스 외에 그 동등한 정도로 해서 이른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지금 그 국정원법 위반 그 공선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같은 수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만 좀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윤 총장 쪽에서는 이 건은 계문서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계문서가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문서인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찰에서는 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을 검사로 지금 보고 있다까지는 지금 밝혀졌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확인하진 않았지만 세 번째로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금 수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에서 이번에 윤 총장의 그 징계, 정직 2개월 징계 관련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번에 고발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얼추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관여됐다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들이 공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신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인 것으로만 몰아가가지고 자꾸 물타기하고 사건을 희석시키는 건 옳지 않다. 모두들 아전인수하고 있지만 아전인수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KBS 열린 토론 그럼 오늘 논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선희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치는 스스로 의도치 않게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학습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고발사주 의혹에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마치 진술 분석 전문가처럼 주어, 수로, 목적으로 세세히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정치의 잘못, 국가기관의 그릇된 작동에 대해서 더 학습하고 더 똑똑해지게 만드는 건 좋은데요. 잘못이 뭔지는 알게 해놓고
드러난 것만으로도 잘못이 명백한 이들은 왜 여전히 뻔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꺼내보면 그때 추억이 떠올라서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통해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유희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KBS 쿨 FM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더라고요. 이런 오프닝 멘트가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오는 음악들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이 음악들을 들을 때마다 다시 반짝이는 순간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도 K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언제나 KBS, 당신 곁의 라디오. KBS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